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40K 근처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AI 혁명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불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1300성으로 봤을 때 롱숏 모두 더 두꺼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롱과 숏이 아주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과거 자료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두꺼워졌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횡보를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도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44K와 45K 있던 강한 매도벽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도 이 38K 밑에 있던 아주 강력한 이 매수병 라인이 정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CVD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어떤 라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너무나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38K 초반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K 에서 38.5K까지 요 라인은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이유는 과거 2023년도에 봤을 때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요 근처에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번 제가 영상에서 남긴 적이 있는데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거는 장기간 하락 횡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쇼터몰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장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정말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 각종 기술 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볼 텐데 MVRV G스코어 지표상으로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뿅망치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요 뿅망치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G스코어가 1.15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은 거의 뿅망치 구간, 과거 뿅망치 구간을 봤을 때 라인과 비슷한 살짝 위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MVRV G 스코어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으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요때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바로 반등을 했었고요. 근데 2019년도, 20년도 라인을 보게 되면 그때 코로나가 있었죠. 여기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이 코로나 변수 여기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위치상으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라인 조금 하락을 조금은 더 할 수 있지만 그 라인 근처 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BBI 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MVRV G 스코어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다 짬뽕 믹스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나타나는 지표인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이 조금 남아있다. 하락의 룸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어가 55포인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때 요 라인 뿅망치 구간 라인들의 안정화되는 라인을 보면은 이게 30K 30 정도 30에서 한 35 정도 사이 스코어를 기록을 하는데 아직은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룸이 더 남아있다. 하락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MVRV G 스코어와 이 12BI 자료를 봤을 때도 하락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그 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 혹은 DCA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1분기를 자기의 시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움직임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보시게 되면 GBTC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팔리고 있어요. 저녁만 되면 아시겠지만 장이 좋아지지 않는 건 이 GBTC가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장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매도 압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지표로 봤을 때도 이런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GBTC 같은 경우는 런칭을 하고 나서 거의 10만 개 이상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1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들어왔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한 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덤핑이 되고 있고 40K 근처를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머뭇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 된 상태인 거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곳들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조금 제한이 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리는 추세대로 하루에 거의 10,000개, 15,000개씩 팔고 있잖아요. GBTC가 팔리고 있고 전환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끝까지 간다고 하면 3월달 정도면은 GBTC가 모두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3월달 정도 되면 모두 청산이 되고 아직 한 달에서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다라고 주기영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될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스스로 인하를 할지 이 부분이 아주 관심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레이스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참 많이 안 합니다. 어쨌든 간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경고를 한 가지 날렸습니다. 조심하라고. 비트코인을 미국이 압수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아주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00개 정도를 던진다고 하고 있고 하나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조만간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경매 입찰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되면은 이 흐름 패턴을 봤을 때 기관 혹은 고래 미국도 기관이고 고래일 수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분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채굴업자들도 던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 비트코인 살 때 아니다. 우리 던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방 프레셔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과 고래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분배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게 지표로 보이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 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지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배가 되고 있는 지점이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불장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걸 저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불장의 시작점에서 이 분배가 일어났다는 걸 저희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힘들지만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들 증거들이 지금 이 분배가 일어나는 게 더 큰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이 분배가 끝나고 나면 이 뿅망치 구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뒤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한 600일 정도의 불장이 있습니다. 아주 긴 불장이 있고요. 거의 다 왔고 이게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그냥 안 줘요. 이렇게 올라가서도 하락이 늘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모델을 따른다고 해도 아주 큰 폭의 하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혁명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주셨는데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전트라는 게 AI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사고 파는 주체들 이 에이전트들이 암호화폐 구매 주체로 부상을 할 거다.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AI가 만든 생태계 안에서 암호화폐는 안의 화폐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거고 AI 에이전트는 인센티브 시스템과 연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솔라나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에 대한 채택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 불장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알트코인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라나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샘 뱅크먼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조금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악재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로 그때는 좋지 않게 봤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솔라나와 솔라나 생태계를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솔라나가 좋지 않았을 때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이제는 솔라나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태계도 함께 지켜보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AI 혁명을 생산 지표로 봤을 때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생산성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인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AI 관련되어 있는 진짜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책 출판 인쇄술이 바뀌면서 얼마나 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놀라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출판 보급률이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격이 완전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I 혁명이 인류에 미칠 영향이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쓰이는 돈들이 암호화폐가 될 거다, 그런 로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팔란티어 CEO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구매 주체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넘어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유일한 변수가 블랙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선물 ETF가 SEC에서 연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나쁜 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똑같아요, 비트코인하고.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또 이게 빼면서 자기들 거 전환시키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너무나 안 좋은 거고, 그냥 그레이스케일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너무 나쁘죠. 계속 그런 것들을 차익거래고 자기들이 잘못 운영해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는 거를 ETF로 전환해가지고 또 1대1로 바꿔치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이제는 정말 조금씩 교육을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채택을 늘려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랙록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현물 ETF를 상반기 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시키의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키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은 그만큼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거고, 특히나 이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ETF 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을 거래 금지를 시켜놨는데 사람들이 자본을 비트코인으로 빼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자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홍콩, 중국 당국에서는 ETF를 승인해주면 어차피 해야 될 거 승인을 해주면은 비트코인을 자기의 관리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반기 안에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 홍콩과 중국은 이걸 못 막는다는 걸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 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 안에 두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자기들 세상으로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돈이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장이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